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더 좋은 경제 사회적 협동조합 그 센터장 맡고 있는 김용구라고 합니다. 서구 그 지속 가능 발전 협의, 지속협의라고 보통 그러는데 여기에서 그 사회적 경제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선 뭐 강의 내용은 뭐 배경, 그다음에 인천의 사회적 경제 현황, 그다음에 뭐 재원 이런 순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저희 기관을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희 기관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통합 지원 사업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전국의 16개 지역의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뭐 교육이나 컨설팅, 수립 뭐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국가 사무위탁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회적 기업과 육성 과정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그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이제 현실을 좀 잠깐 보시면 왼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 소득이 한 3만 2천 달러 정도 된다고 이렇게 예측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면 이 1인당 국민 총 소득이 이제 일본을 이제 제칠 거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 반면에 또 한편에 이렇게 좋은 면에도 불구하고 밝은 면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신문 지상에 이게 간혹 가다가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1인당 국민 총소득이 평균으로 잡긴 했지만 뭐 한 3만 2천 달러 정도 지금 근 4만 달러 정도를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육박하고 있는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사회에서는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이렇게 이제 이런 현실이 되겠죠. 자, 이와 같은 이제 일은 왜 벌어지는지 이거에 대해서 쭉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안고 있는 뭐 지구적으로 안고 있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상당히 많아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은 뭐 지속협 이런 활동을 지속 가능 협의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뭐 지구 뭐 기후 위기랄까, 지구 온난화 문제랄까,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계시고요. 뭐 고령화 문제랄까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보는데 보편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 사회적인 문제는 이제 이 사실은 소득 불평등이라고 이제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외국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지표를 보시면 OECD 지표를 보시면 1985년도를 1.0으로 기준해서 보면 한 2010년도에 15년 후에 이게 이제 상위 10%가 한 5배 정도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하위는 한 10%밖에 이제 그 성장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만큼 지금 한 5배 정도의 지금 이 불평등이 지금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심각해지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200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 가장 큰 지금 문제는 이제 이런 소득에 대한 불평등이다. 뭐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인 화두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뭐 말씀드리지 않지만 소득에 대한 불평등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소득의 양극화가 이제 진행되고 그 다음에 일용직, 임시직 일자리도 이제 감소하고 있는 거고 뭐 이렇게 하고 영세 자영업자들도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지고 있는 이런 이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소득에 대한 불평등 문제가 아주 큰 화두로 등장하고 있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도 계속 이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예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득에 대한 불평등은 이제 뭐 이런 사회 갈등이나 뭐 응집력, 행정 비용, 뭐 민주적 절차 뭐 이런 것들을 감소시킨 건 말할 것도 없지만 더 큰 문제는 이제 여기 리차드 플로리다가 얘기한 것처럼
이 소득 불평등이 1% 정도가 증가하면 이제 일자리 성장도 이렇게 한 20% 정도가 정체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득에 대한 불평등이 이제 그 사회의 갈등을 넘어서 우리 일자리를 이렇게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런 이제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리차드 플로리다에 관련된 자료는 뭐 그 앞에 나온 참고 자료를 한번 보시면 아주 재미있게 뭐 미국 사례이긴 하지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 조금 더 가깝게 우리 인천의 현실을 좀 봅시다. 인천은 이제 뭐 취업률도 상당히 높으면서 반면에 또 이 실업률도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실업률을 이렇게 성별로 좀 나눠 연령대로 연령대별 성별로 좀 나눠봤습니다. 20대 같은 경우는 남자가 조금 높은 편이에요. 60대 같은 경우도 남자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40대 같은 요 40대는 요게 이제 남자고 이게 남자가 2.0이고 여자가 2.3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를 보면 실업률에서 인천의 실업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20대는 남자, 40대는 여자, 그 다음에 60대에서는 이제 남자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나 그 청년 실업도 상당히 심각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인천에서는 이제 60대 이상의 중고령자들의 그 실업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40대 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실업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직자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뭐 의원하시거나 정치를 하신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맞는 맞춤별 어떤 그 취업 전략, 뭐 일자리 이런 것을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환영받기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또 한면에는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요소를 이렇게 이제 등장하고 있다. 이제 이걸 보여주는 통계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거는 이제 인천의 시도별로 다 이렇게 광역시별로 이렇게 임시직 근로자하고 일용직 근로자를 봤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42%에서 2013년도에는 35%를 많이 줄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뭐 부산, 서울, 뭐 대구처럼 이렇게 광역시를 봤을 때는 그래도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임시직하고 일용직이 높다는 것은 뭐예요? 비정규직이 높고 그다음에 정규직 일자리,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이제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연말 이게 주소지별로 연말 정산할 때 신고액으로 이제 했는데 여기서 보면 제주, 인천, 전북 순으로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요거는 이제 주소지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직장은 인천에 있지만 뭐 집은 서울에 있다 이런 것이 반영돼 가지고 약간 낮은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거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이죠. 소득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그 소득과 부채를 봤을 때 뭐 소득은 한 5,700 정도 되고 가구별로 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가구별로. 그다음에 부채는 7,200 정도 되죠. 그래서 1년에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 벌어들이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다는 거, 나가는 게 더 많다는 거죠. 얼마? 한 1,570 정도, 1,570만 원 정도가 더 적자가 나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구별 부채가 좀 높은 편인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높이기 위해서는 이게 소득을 높이거나 부채를 줄이거나 이제 이런 방법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조금 더 중요한 건데요. 요거는 이제 EITC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근로장려세제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일명 선진국에서 그 사회복지 정책으로 가장 많이 쓰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일을 하고서 이렇게 세금을 내잖아요. 세금은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직접세가 있고 하나는 간접세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과자를 사 먹거나 뭐 커피를 사 먹으면 거기서 나오는 건 간접세고요. 그건 누구나 소득과 상관없이 똑같이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직접세는 뭐 근로소득세랄까 사업세랄까 뭐 이런 소득세 뭐 기타 등등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서 근데 국가에서 보니까 이 사람은 소득에 비해서 세금을 너무 많이 낸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그만큼 돌려주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근로장려 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해마다 한 5월쯤 되면 아마 이거 해당되시는 분들은 국세청에서 이렇게 통지가 갈 겁니다. 그럼 신청하면 돈이 나오는 것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냈으니까 이제 세금을 돌려주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지표로서 보시면 인천에는 세대 주민등록 세대 수로 보면 이 19.6%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10가구 중에 2가구 정도는 이 근로장려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게 뭐예요? 이 근로장려 세제를 받는 이런 가구는 대충 취약계층이거나 저임금 근로자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예요? 소득이 그만큼 낮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건 상당히 중요한 사례 중에 하나고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통계청에서도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밝혀주는 건데, 통계청에 사회적 고립도라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통계청은 경제 지표만 보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이렇게 사회적 지표들도 많이 만드는데, 몸이 아파서 집안 부탁할 사람이 있냐니까 없다. 그 다음에 갑자기 돈 빌려야 할 때 있냐니까 없다. 그 다음에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상대방이 있냐? 없다. 이건데, 대체적으로 인천이 2011년에 하고 2017년 두 개 비교했을 때 이게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크게 감소가 안 됐다는 거죠. 아직도 이 사회적 고립도가 높다. 광역시별로 보면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이 그렇게 사회적 자본들이나 또 이렇게 사람들과 인적 교류나 뭐 이런 것들이 활발하지 않다. 이걸 보여주는 이제 반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난 것은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그러면 인천에서 남자하고 여자 성별로 봤을 때 그 남자가 더 사회적 고립도가 높을까요? 아니면 그 여자가 더 사회적 고립도가 높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 지표로 보시면 남자가 이 검은색이 남자고 그 다음에 파란색 점선이 여자인데 남자가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은 사회적 고립도가 여자보다는 남자가 상당히 높다. 그만큼 외롭다. 이렇게 이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지속협 같은 데서 지속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활동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 지표는 상당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통계청에서 2년에 한 번씩 이거를 전국의 2만 가구를 샘플을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인천에 이 샘플은 2천 가구 정도 샘플이 되니까 적은 샘플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수조사한 건 아니고 샘플 조사한 거니까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미난 거는 최근에 시민단체 참여율이 인천이 되게 낮아요. 2011년도에 12.1%에서 2017년 5.0%로 이게 굉장히 많이 줄고 있는 것들이죠. 대체적으로 요즘에 시민단체 활동도 많이 안 하는 것들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냐? 친목, 사교 이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2011년도에 69.6%에서 2011년도에 83%로 이렇게 줄어들었던 거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종교단체도 32.8%에서 같은 기간 24.9%로 많이 줄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종교단체 활동이나 시민단체 활동도 대체적으로 줄면서 친목, 사교단체 쪽으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자원봉사,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자원봉사 활동 참여율도 상당히 지금 감소되고 있는 이런 편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나 이런 데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안 좋고 위기적인 상황이 되고, 또 사회적 자본도 약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소득도 낮은 편이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해서 그냥 줄여서 국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1999년도에 이거를 만들어서 2000년부터 이제 실행하고 있어서 올해 20년째 실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빈곤층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뭐 줄여서 수급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래서 국가가 이분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죠. 뭐 이제 뭐 급여를 준다거나 뭐 장학금을 준다거나 뭐 옷을 준다거나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빈곤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봤기 때문에 국가가 이거를 이제 제공해주는 이런 사회적 책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OECD 기준으로 해서 이 빈곤층이 한 300만 명 정도로 이제 파악을 해요. 그러니까 빈곤층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을 쫙 펼쳐놨을 때 중위값, 평균값이 아니고 가운데 오는 걸 중심으로 그 50% 미만에 있는 사람들을 300만 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 아래 보시는 것처럼 여기 2016년도 자료를 보시면 우리나라 실제 빈곤층은 한 57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적으면 550, 많으면 한 600만 명 정도를 이제 추산하고 있는 것들이죠. 거기에 국가의 생활 보조가 들어가는 155만 명, 이제 이분들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니까 어느 정도 급여를 받거나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이제 있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있는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예요. 그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한 달에 약 평균 경상소득이 한 95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자기 이제 정부에서 보조금 주고 자기가 조금 이제 뭐 알바 한다거나 뭐 다른 걸 번다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중위소득 30% 40% 있는 사람들은 67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뭐냐면 국가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소득이 더 높은 편이고 오히려 국가 소득에서 이렇게 제외된 사람들 이분들이 그 소득이 더 낮은 편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게 추정하고 있는 결과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국가에서 이제 뭐 자활제도랄까 뭐 국기법이나 이걸로 다 이제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금 방치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이걸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게 국가나 그 다음에 지방정부나 시민단체, 뭐 지속협의나 시민단체, 그 다음에 뭐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뭐 사회적 경제 과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죠. 이게 이제 국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다 이 비수국까지 다 주면 좋은데 그러면 국가는 이제 재정 압박을 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국가는 파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게 이제 유럽의 사례들이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 부분들은 국가가 책임지지만 이 부분들은 국가, 지방정부, 시민단체, 그 다음에 뭐 사회적 기업, 뭐 사회적 경제정책 이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이 부분을 이제 풀어나가야 되는 과제로 나오고 이게 그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흡수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몇 명이냐 이러면 한 300만 명에서 40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봤을 때.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인천시에서 발표한 복지기준선 자료를 이제 하는 건데 그 복지기준선에서 이제 그 현재 이제 그 시장님의 이게 이제 공약 중에 하나인데 이 복지기준선을 그 이제 소득의 50% 정도로 낮추다 보니까 이쪽에 방치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지는 것들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최저생계비 50% 받는 사람들을 이걸 50%로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적고 이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거를 현재 그 시장님은 이걸 75% 정도로 올리겠다 이거죠. 그럼 인천에 3천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복지 기준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상당히 좋은 정책 중에 하나고 또 그 다음에 바람직한 정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뭐 소득이나 가계부채가 높거나 소득이 낮거나 그 다음에 굉장히 일자리가 취약한 이 비정규직이나 이 사람들에게 이게 이제 국가 이제 인천시의 그 지방정부에서 이제 일부 이렇게 보존해주는 이런 형태는 상당히 좋은 정책 중에 하나고 아주 올바른 정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만큼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이제 이 일이 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런 좋은 정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세심하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자, 지금까지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현황하고 인천의 이제 사회적 경제 현실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 불평등의 문제, 인천의 상황을 봤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인천의 그럼 사회적 경제 현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사회적 경제 이러면 사실 말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논란들도 많고 이게 굉장히 축약되고 상징적 이런 것 개념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이런 걸 뭐 사회주의 경제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는 이렇게 사회 이렇게 뭐가 들어가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들이 좀 있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또 아니에요. 자, 적자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성격을 띠는 그 상태로 그 내용 이게 무슨 적이죠. 뭐 그것과 유사한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회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모든 것이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로만 파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라 하면 돈 돼? 이익 돼? 이게 이익 남아? 뭐 이런 것들이죠. 이익 안 되면 왜 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니까 이익이 안 돼도 하는 이런 것들은 되게 많잖아, 그죠? 그다음에 돈이 안 돼도 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 것들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사회 가치라고 얘기해요. 지금까지 우리는 전부 다 이렇게 경제 가치 중요성, 돈의 중요성, 뭐 이런 걸로 모든 걸 봤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커지고 소득에 대한 불평등이 커지고 사회 갈등이 심하더라. 이래서 좀 그런 것보다는 사회의 어떤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사회 가치인데 이런 거를 좀 이제 한번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자 이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사회적 경제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적자는 그런 뜻이에요. 사회 가치의 의미를 가진 경제 활동을 좀 해보자 뭐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까지 너무 우리는 경제나 영리적인 것을 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많아졌다. 이제 이런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회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뭐 사회를 좀 이렇게 연결도 하고 사회 부조적인 형태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런 문제가 뭐 빈곤이나 이런 그 소득의 불평등의 문제가 국가의 문제만 아니고 개인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국가, 지방정부, 시민단체, 그 사회적 경제 영역, 그 다음에 시민들이 모여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면 어떨까 이제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미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하고 있는 향약과 두례가 전부 다 이런 사회적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사실은 내포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것들이죠. 그동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사는 사회를 자본주의인데 우리는 이 국가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갈등들 요소가 있고 또 이제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반대로 시장에 맡겨두면 이걸 다 그대로 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시장은 이미 힘의 논리가 있고 자본의 논리가 있고 강자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자동으로 돌아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국가에도 다 맡기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시장에 맡기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럼 어떡하냐? 바로 국가도 아니고 시장도 아닌 제3섹터에다가 이 영역을 맡겨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 근데 거기는 바로 국가, 시민, 그다음에 중간조직, 그다음에 시민단체 이런 데가 모여서 같이 논의를 해서 이런 경제 활동을 좀 풀어보자. 이것이 이제 사회적 경제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전혀 뭐 새로운 개념들은 아니고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어르신들이 우리 조상들이 해왔던 향약과 두례, 뭐 그다음에 협동조합 이게 이제 거기서 나온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공동체, 사회적 가치, 그다음에 민주적 의사결정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개념으로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는 이걸 뭐 사회적 경제라고 안 부르고 사회 연대 경제 이렇게 불러요. 사회 가치를 서로 이게 연대를 해서 경제 활동을 해보자. 이게 이제 사회 연대 경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우리도 그냥 사회 연대 경제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주 쉬운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코로나가 발생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자녀가 초등학교 자녀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국가나 학교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요? 이 코로나가 확산되고 커지면 문제가 생기니까 학교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은 학교를 못 가는 거죠. 그런데 학교하고 공부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집에서 원격 수업 하도록 이제 이걸 맡겨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데 고학년들은 상관이 없는데 저학년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스스로 공부하기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국가가 나서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그 가정에 방문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상당히 어렵죠. 기업은 이게 어떻게 돼요? 돈이, 이익이 있지 않으면, 이익이 없으면 이게 활동하지 않는 것들이죠. 결국에 이렇게 코로나 문제로 이 돌봄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누가 하냐? 바로 마을 공동체나 사회적 경제 아니면 지속협 아니면 주민자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자 우리 동네에서 이 초등 저학년 중에 몇 명 중에 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학부모가 있는 사람들은 하고 근데 학부모 두 분 다 출근하는 경우는 뭐 그다음에 엄마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만 모아서 이제 이렇게 원격 수업도 좀 해주고 뭐 이런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그다음에 같이 공부도 해보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사회적 돌봄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회적 돌봄이 바로 사회적 경제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가가 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기업이 하기도 어려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국가는 국가 나름대로의 책무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발생한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그 이제 학교를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학생이나 아이들은 집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기업은 돈이 안 되니까 이건 안 들어오는 거고, 그럼 결국에는 제3섹터에 있는 영역에, 이런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이런 돌봄을 좀 해야 되는 것들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미추홀구랑 한 이제 2, 3개월 이제 논의를, 시교육청, 미추홀구 뭐 이렇게 이제 논의를 해서 저희들은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가정 방문을 해서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들에게 이렇게 그 원격 수업도 가르쳐 주고 뭐 이렇게 공부를 지도해 주는 이런 걸 지금 이제 시범 서비스를 좀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사회적 경제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내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보편화됐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인천의 사회적 경제 뭐 사회적 기업 현황은 한 100, 사회적 기업은 한 200개 정도가 되고요. 인증이 한 160개, 뭐 예비가 한 이제 한 40개 정도, 48개 정도 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협동조합은 546개 정도 되는데, 이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라고 하는데 여기는 한 4.1% 정도 좀 많은 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사회적 기업은 이제 매출액이 뭐 한 2018년 1,400억 정도에서 2019년 한 1,600억 정도에서 계속 상승하고 있고, 28%, 16%뭐 이렇게 이제 상승하고 있고, 평균 매출액도 7억 8천에서 이제 한 7억 9천 뭐 이렇게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이게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는 이런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고용도 뭐 2018년도 뭐 2,331명에서 작년에 2,626명 정도를 이제 고용해서 고용률도 상당히 높고요.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게 취약계층 고용률이 68% 정도 됩니다. 이게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노동력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들인데,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사회적 기업에서 흡수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전국 평균 60%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인천의 사회적 기업들이 상당히 건실하고 또 상당히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고 사회적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런 지표를 이제 보여드리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고, 이건 제가 연구한 건데, 그럼 정부가 일자리 창출 지원금을 사회적 경제 그 지원금을 줬는데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일자리 창출 지원금은 이제 매출액과도 이제 연계열이 좀 되어서 이제 이것도 이렇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인데, 사회적 경제는 다른 거 다르게 여기서 보시면 이제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 고용률이 2018년에는 65% 정도 있고 2019년에는 68% 정도 됩니다. 전국 평균보다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들에게 일자리를 좀 제공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뭐 임금은 일반 기업보다는 평균이 좀 낮긴 해요. 평균에 한 70% 정도 돼요. 그렇지만 하위직 그 저임금 근로자들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이게 이제 큰 특징이 되겠죠. 그만큼 하위직이나 비정규직에 있는 사람보다는 노동 생산성이 높은 편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 사회적 기업에 뭐 고용하면 뭐 취약계층이고 좀 뭐 이런 분들이니까 이게 생산성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일반 기업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그러긴 하지만, 그 같은 동급에 있는 이 비정규직과 같이 비교했을 때는 이 부분들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한 9만, 제가 조사할 때 약 9만 7천 원 정도가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거죠. 그만큼 노동 생산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금 격차가 적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도 약간 적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 고용도 4대 보험 가입률이 97% 정도 돼서 이제 사회 안전망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그럼 사회적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 요거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뭐 저도 말씀드리지만 1인당 GNP, 경제, 그다음에 이윤 뭐 이제 이런 걸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하고 이랬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불평등을 상당히 초래하고 불평등을 상당히 증가시키고 있더라.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포용적 성장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지표들이 만들어지는데 여기 보시면 OECD에서 이제 만드는 이런 지표가 있겠지. 24개 정도 지표가 있고 아시아 개발은행에서도 이제 35개 지표를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 지표를 잘 아실 거예요. 이 지표가 이제 뭐 포용적 성장에 맞는 지표고 이게 잘 보면 여러분들이 그 지속협에서 지금 쓰고 있는 그 지속 가능 발전 지표 있죠. 그거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좀 하나 좀 제언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바로 이제 이렇게 경제 문제로 그 다음에 뭐 이런 걸로 볼 게 아니라 이렇게 포용적 성장, 그 다음에 지속 가능 발전 지표 이런 지표를 좀 연구를 해서 적어도 우리 도시가 이런 거고 이런 거다 이렇게 해서 좀 이런 지표를 만들고 이런 거를 이렇게 보편화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이게 서구의 지속협도 이런 것을 만드셔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건 참고해서 보시고 최근에 이렇게 포용적 성장 지표하고 지속 가능 발전 지표가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고 저희들이 이제 인천일보랑 작년에 그래서 이제 지방정부 사회적 경제 가치 대상도 만들었고요. 올해 제2회 이제 두 번째 2회도 하는데 서구청이 상당히 사회적 경제 가치가 상당히 높은 편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이런 조례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인천시이긴 하지만 이제 공공기관이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살 때 우선 구매를 하든가 아니면 기왕이면 권장 구매를 하든가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회적 기업, 여성 기업, 그 다음에 소기업 뭐 이런 것을 통칭해서 이렇게 우리가 약자 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약자 기업들이 에서 이제 공공기관이 물건을 살 때 이렇게 우선 구매를 하든가 권장 구매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가이드라인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인천시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서구청에 이런 이 조례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또 서구의 사회적 기업과 이제 이것을 이제 뭐 만들려고 논의 중인데 여러분들도 뭐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하면 정부 지원이 이렇게 많이 이제 있긴 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정부 지원을 한 68% 정도 되고 민간 지원이 약간 좀 작은 편인데 이 부분을 좀 늘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정부 지원금하고 민간 지원금이 비슷하게 좀 맞춰서 이게 균형을 이루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라고 하면 무조건 정부 지원을 받는 거 이런 것보다는 이 민간 지원과 연결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경제는 뭐예요? 국가와 시장, 기업 사이의 중간에 있는 제3섹터라고 얘기했던 거죠.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하는 이런 만능에서 이제 벗어나고 기업이 그냥 두면 시장에서 스스로 작동이 잘 될 거라고 하는 이런 시장 실패 이런 거, 국가 실패, 시장 실패 이런 것들이 이제 두 개 다 안 되니까 중간에서 서로 이제 사회적으로 연결을 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걸 이제 제가 사회적 경제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사회 연대 경제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사회 혁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행정과 그다음에 기업과 그다음에 중간 지원 조직 여기는 이제 사회적 경제 지원 중간 지원 조직, 마을 공동체 지원 중간 조직,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활동하시는 지속협도 여기 해당되는 것들이죠. 이렇게 이런 시민단체와 이제 연결돼서 주민과 이렇게 해서 이 네 개의 파트가 제가 A, B, C, D라고 해서 A, B, C, D가 서로 잘 연결을 하고 이 지역에서 공간 활동을 하면서 이런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이게 사회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사회 연대 경제. 그다음에 이게 사회적 경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들은 기업은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기업은 독자적으로 이윤 활동을 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네 개가 이제 뭉쳐서 서로 이제 활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서구에 뭐 쓰레기 문제가 있거나 서구에 환경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이 네 개 A, B, C, D가 모여서 논의를 하고 해결점을 찾고 대안을 찾고 그걸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사회 연대 경제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적어도 이제 이 네 A, B, C, D가 서로 결합이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지금 통과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사회적 경제 구매 촉진 판로 지원법, 그다음에 뭐 계약 조달법 이게 지금 현재 국회에 이제 논의 중인데 이 부분이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좀 통과되면 조금 더 사회적 경제가 조금 더 획기적으로 이제 발전할 가능성이 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서구 지속협 그 회원들에게 제가 사회적 경제와 지속 가능성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